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KBS 의학 전문 기자 신민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하시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궁금한 거 막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의사시죠? 네. 저희 의학 전문 기자 이제 내과 전문의 자격증. 내과 전공했어요. 내과에서도 막 되게 여러 가지 전공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아직 그 세부 분과까지는 네. 진행을 안 했고 이제 전문의까지 따고 여기로 이제 오신 거예요? KBS로 오게 됐습니다. 웬일이니? KBS 잘했다. 박수 먼저 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그 경구용 치료제가 제약사가 MSD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머크에서 지난 1일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약 이름이 몰누피라비르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몰누피라비르 어렵죠? 비르? 비르.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네. 보면 이제 렘데시비르. 그 치료제 주사 치료제죠. 네. 네. 그리고 뭐 리토나비르 이런 식으로 약 단어 끝에 비르가 보통 항바이러스제 끝에 많이 붙거든요. 그럼 VIR 바이러스 할 때? 네네. 뭐뭐뭐뭐 비르 하면은 항바이러스제다. 네, 비르. 몰누피라비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먹는 치료제인데, 근데 이게 어떤 약이에요? 알약 형태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거예요? 코로나19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인데요. 이 후보 물질입니다. 이제 몰누피라비르. 이게 작용 기전은 그러니까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어렵다. 어넬로그 네. 유사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RNA 이건 좀 꽤 많이 요즘에 이제 나오고 들어봤어요. 있죠. 이제는 막 mRNA 백신 이런 말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제 RNA가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를 똑같은 애를 복제를 시키려면 이 안에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서 자기랑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아주 많아지면 우리 몸에 증상도 나타나고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RNA가 이제 있으면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이 폴리머레이즈라고 해서 RNA 이렇게 서열이 있으면 이걸 훑으면서 그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코딩돼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단백질이 새로운 아이들의 어떤 하나의 블록 같은 것들이 돼서 이제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 복제가 되는 건데 퍼지는 거군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 몰누피라비르는 이 RNA 유사체라고 해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라고 해서 그 RNA 서열에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폴리머레이즈가 쭉 읽어오다가 얘한테 딱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차단되는 거네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네가 복제가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해주지도 못하고 복제도 안 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뭔가 더 증식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이상 유전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딱 스탑이 돼버리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오류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엉켜버려서 더 확산도 안 돼, 더 퍼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사멸해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 그런 약 개발하는 거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간한테 쓰기 전에 여러 번 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보니까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제 조만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시험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뜻에 더 가까울까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중간 결과 발표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유의미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간 결과만으로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 이 중간 결과만으로 FDA에서 우리가 오케이를 내주겠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럼 결과가 뭔가 좀 유의미하게 나왔나 보네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는 대상자들은 이 경증이나 중등증, 그러니까 경증, 중등증, 중증이 있다면 경증과 중등증 정도의 그런 증상을 보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것을 복용했을 경우에 입원이나 사망할 확률을 현저히 좀 더 구체적으로 50% 절반 가까이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그 정도면 굉장히 나왔어요. 유의미한 확률 아닌가요? 네, 임상 3상이 이제 1,700
한 5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중간 분석 결과가 775명까지 이제 환자가 등록이 결과가 다 5일 복용하는 게 끝나서 775명이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처음에 약속을 했다고 해요. 한 중간 정도 775명 결과가 나오면 한번 체크를 해서 좋으면 뭐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또 이 결과를 제약사 측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네. 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나 통계학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거 의미 있다, 오케이가 내려졌고 그래서 FDA에서도 중간 분석 결과만으로도 이건 좋다. 그래서 추후에 1,750여 명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 700몇 명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실험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알약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먹고 5일을 지켜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200mg, 400mg, 800mg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를 이제 이상에서 결정을 해서 800mg 그거를 하루 2번, 그러니까 12시간 간격이죠. 그걸 5일 동안 총 10회죠. 그러니까 복용하는 걸로 방법으로 이제 3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정리하면 1일 1,600mg씩 5일을 먹었는데 그런 뭐 사망이나 이럴 확률이 위험해질 확률이 50% 줄어들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좀 맞는 건가요? 네, 입원과 사망의 위험이 절반 줄어들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내과 전문의 KBS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경부육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방 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뭔가 예방용으로도 먹을 수 있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라고 하면 일단 걸렸을 때 먹으면 낫는 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근데 지금까지 앞서서 말했던 것들은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중간 분석 결과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상을 2가지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치료 효과는 몰누피라비르 아웃트라이얼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방에 대한 실험도 몰누피라비르 어헤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본 건데 이제 실험 대상자가 아까 치료 효과는 걸린 사람, 경증이나 중등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예방 효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것도 한 1,000명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3상 시험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네, 진행 중. 그러면 정리하면 약간 먹는 백신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은 또 신기한데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지금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델타, 뭐 뮤 변이, 람다 변이. 변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이 좀 잘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3상 시험에서 이 대상자들 중에서 델타, 감마, 뮤 변이 감염자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그 1,000여 명의? 1,750여 명이었죠. 1,750여 명 중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분석 결과에서 제가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효과가 변이 감염자들한테도 입원 사망 효과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 얼마냐? 50%처럼 똑같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수치는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돼서 곧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50%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 효과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효과는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 중이다.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이제 추후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세포 배양 수준의 실험실 수준 결과에서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로슈사 거잖아요. 몰누피라비르. 네.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화이자사에서도 개발 중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치료제가. 이거는 연구 진행 상황이 좀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왔나요?
네, 화이자사에서도 이 항바이러스제에서 이제 두 가지 후보물질, 하나는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제 네. 연구 중에 있고, 또 경구 치료제, 이제 먹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현재 2상과 3상 시험 동시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단독으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처음에 리토나라비르라고 해서 같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잠깐 로슈사 이제 3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머크, 화이자, 로슈가 3대 제약사인 거죠? 네. 근데 머크가 이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사도 지금 경구용과 정맥주사제 개발 중이고 이제 로슈 얘기할 차례인 거죠? 네, 로슈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로슈사. 로슈사도 기전은 아까 말했던 그 몰누피라비르랑 똑같아요. 그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오류를 일으켜서 억제시키는 기전이고 네. 화이자만 조금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같고 화이자는 프로테네이즈 이니비터라고 해서 네.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그런 RNA 합성을 하는 그런 효소를 억제시키는 건데 하여튼 화이자는 조금 다르고 이 로슈랑 몰누피라비르는 같고 그래서 이 로슈도 현재 2상과 3상이 이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가 뭐 조만간 나오겠네요. 네.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신청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신청 떨어지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언제쯤 이게 허가가 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네. 일단 허가는 모르겠고 신청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를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는 거죠. 목표가.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미국 제약사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제약사도 경구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보도는 좀 봤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약물 재배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코로나19 얘기를 빼고 이 약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췌장염 약이라던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처방하는 기생충 약이라던가 이런 기존에 있던 약들을 코로나19 환자들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듣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이거를 좀 개발을 하자. 맞아요. 말라리아 약 쓴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들어보셨죠. 그런 게 이제 약물 재배치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계획이 승인된 게 국산으로는 22개가 있고요. 22개. 네. 그중에서 경구 치료제는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이 경구 치료제들이 새로운 몰누피라비르나 이런 화이자, 로슈처럼 이런 기존의 약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약들을 대부분 다 재배치를 한 약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RNA 합성을 억제하는 기존의 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새로 개발해야 되는 약인 거죠? 그런 종류의 약은? 그런 방식은 기존에 있던 방식인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의료 수준이 거의 세계 최정상급에 가까운데 그 신약을 물론 개발한 것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막 건국이래 몇 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약을 개발한 게 물론 많이 발전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직 인프라가 충분히 더 갖춰져야 하는 면이 좀 있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아마 이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기는 조금 아직은 쉽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의사시니까 술기 같은 거는 진짜 세계 정상급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의 손기술. 그거 진짜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이죠?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그 수술을 참관하기 위해서 보러 와서 같이 저 레지던트 때 같이 배웠던 그런 경우도 많고
똑똑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네, 손기술 좋고 의료 뭔가 야무질 것 수준이 같아요. 맞아요. 네. 최정상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술기는 진짜 최정상급인데 약간 신약 개발은 또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 같은 것도 다 뒷받침이 돼줘야 네.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산업의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국내 치료제 개발 소식도 좀 기다려보고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이 이제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막 마냥 그렇게 흔쾌히 접종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신이 다 조금씩 부작용이 있잖아요. 지금 소아청소년 접종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솔직하게 좀 궁금하고 네. 어떤 경우가 꼭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경우인지도 좀 알고 싶긴 합니다. 이게 좀 말씀을 네. 솔직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권고가 네. 내려졌죠. 권고가 방역당국이 했죠. 소아청소년 백신 맞으라고 4분기부터, 그러니까 맞아. 올 10월부터. 강제는 아닌데 맞는 거에 대한 이득이 훨씬 크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의무는 아니고 본인과 부모의 자율적인 희망에 따라서 네.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맞으시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약도 5일부터 접종 예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뭐 백신 부작용이죠. 소아청소년에서 제일 네. 우려되는 이유는 이 화이자 백신이 16살 이상에서 이제 완전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맞고 있지만 이건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네. 맞았거든요. 네.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물질이, 이 의약품이 인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긴급으로 사용 승인을 내준 거고 네네. 완전하게 제대로 사용 승인이 떨어진 거,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6살 이상에서 완전 승인이 얼마 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승인을 위한 실험을 해봤더니 12살에서 17살에서 가장, 그중에서 젊은 소아청소년에게서 백신 부작용, 그러니까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심장 부작용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소아청소년한테는 화이자 접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 자체가 가장 이 연령대에서 높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봤을 땐 아주 작은 부작용 극소수지만 네. 다른 성인이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비중이 굉장히 소수이고 또 안 맞았을 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니까 그래도 맞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권고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꼭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특히 좀 필요할까요? 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이 이제 소아청소년에는 큰 비율로는 없겠지만 또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뭐 면역 저하자나 뭐 평소에 이제 병에 걸려서 면역이 떨어진 그런 투병중 네. 그렇죠.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도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빠지거나 뭐 사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아프거나 면역력 떨어졌거나 네. 뭐 이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꼭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2가지 정도만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에서도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와이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에요? 네, 똑같아요. 아까 뭐 화이자 시험도 미국에서 이뤄진 거고 역시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미국, 캐나다, 뭐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12살 이상에서 현재 접종 그냥 진행 중에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일단 16살 이상은 꼭 하고 이제 12살에서 15살 사이에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WHO에서?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영국인데 다른 곳은 다 2회 접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국은 한 번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한테는요? 네. mRNA 백신이더라도? 네, 화이자 백신. 처음에는 16살 이상에서만 한 번만 맞으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12살 이상도 다 이제 한 번만 맞으라고 한 건데 이유가 영국에서 영국에서 30살 미만에서 유럽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또 유럽은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강제하는 것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권고라고 해도 뭐 왜 나한테 강요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서구권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망자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심근염 발생이 또 1차보다는 2차에서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 2번 맞는 건 좀 위험하겠다. 한 번만 맞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사망자가 최근에 있습니다. 나온 거예요? 한 명? 지금까지 3명? 3명?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12살 이상의 백신 접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 연령대도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되는 거는 다 똑같은데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일단 코로나 백신이 연령대가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있죠, 점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미국에서는 연구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9월 달에 올해 9월에 화이자사가 화이자 백신이 5살에서 11살 사이에서도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네. 보도자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번 달 28일에 이제 FDA에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은 FDA에서는 이르면 한 달 안으로 네. 승인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0월 말쯤. 그럼 미국에서는 그 5살에서 11살 사이에 어린이도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승인이 떨어지면 시작을 하겠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얘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FDA 결과가 떨어지면 이제 그걸 보고 네. 국내와 해외의 연구 결과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녹터너님, 한국 정부는 일단 지켜본 후에 진행하는 신중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이분이 김김님이 갓 기자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 네. 오늘 그 신민의 의학전문 기자랑 함께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머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시험이 거의 FDA 승인 단계 직전인 것 같아 보이니까 네. 조만간 해외에서는 그 먹는 치료제로 치료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코로나19도 2009년도 신종플루가 타미플루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네. 단순 독감으로 추락했잖아요. 네. 제발 이번 경구 치료제도 좋은 효과가 있고 또 그러게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좀 우리 일상에서 이제 좀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좀 벗고 덜 불편하고 어린이들도 마스크 안 쓰고 옆에 짝꿍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좀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먹는 치료제가 그런 일상 회복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니까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